퇴직이 가까워질수록 요즘 김 대리는 퇴근길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앞으로 살 곳은 어디일까? 매일 꽉 막힌 출근길, 상사 눈치 보며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 집에 오면 잠만 자는 반복된 일상. 이제 그 시간이 끝나간다는 게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다. 은퇴하면 시골로 내려갈까? 아니면 지금 사는 동네에서 그냥 살까? 그래도 병원, 마트, 대중교통 다 있는 곳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언젠가는 몸도 불편해질 텐데 너무 외진 곳으로 가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 사람들이 흔히 말한다. 은퇴하면 따뜻하고 물가 싼 지방으로 가서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실제로 내려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외롭고 심심해서 다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55세 직장인 김 대리가 은퇴를 앞두고 진짜 살고 싶은 동네 세 곳을 꼼꼼히 비교해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언젠가는 같은 고민을 하게 될 테니까. 첫 번째 후보 경기도 남양주 서울과 시골 사이에서 찾은 절묘한 균형. 김 대리는 어릴 때부터 서울 강북에서 자랐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너무 빽빽한 아파트 숲과 매연 냄새가 답답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남 구례나 경북 영양 같은 곳으로 내려갈 자신은 없었다. 병원도 멀고 대중교통도 불편하니까. 그러다 찾은 곳이 경기도 남양주였다. 지하철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수도권 전철이 다니고 서울 강동권까지 차로 3040분이면 닿는다. 무엇보다 북한강을 끼고 있어서 공기가 맑고 조금만 들어가면 시골 같은 한적함도 느낄 수 있다. 얼마 전 은퇴한 선배가 남양주 조안면에 단독주택을 지었다고 한다. 그 선배 말이 인상 깊었다. 서울은 답답하고 강원도는 멀고 남양주는 딱 중간이야. 병원도 가깝고 친구들 만나러 서울 가기도 좋고. 김 대리도 직접 가봤다. 북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자전거 타는 사람들, 카페촌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중장년 부부들, 그리고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도 가까워 불편함이 없었다. 집값은 서울보다 훨씬 싸지만 수도권 프리미엄 덕분에 재산 가치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라면 은퇴 후에도 심심하지 않게 살 수 있겠다. 그게 김 대리의 솔직한 첫 느낌이었다. 두 번째 후보 강원도 속초 여행지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 두 번째는 강원도 속초였다. 회사에서 번아웃이 왔을 때 김 대리는 속초로 혼자 3박 4일 여행을 간 적이 있다. 그때 느꼈다. 와, 바다 냄새, 회 냄새, 소금 냄새,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속초는 의외로 병원, 대형마트, 터미널, 시외버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게다가 KTX 강릉선 연장으로 서울에서 1시간 30분이면 도착한다. 주말에는 관광객들로 북적이지만 평일에는 한적하고 물가도 저렴한 편이다. 실제로 60대 초반에 은퇴하고 속초로 내려간 김 대리의 사촌 형님이 있다. 그 형님은 서울 신도림에서 25평 아파트를 팔고 속초 외곽에 단독주택을 짓고도 1억 정도가 남았다. 바닷바람 맞으면서 살다 보니 혈압약도 끊었어. 형님은 이렇게 자랑하듯 말했지만 한 가지 단점도 털어놨다. 겨울엔 좀 춥고 애들이나 손주들이 자주 못 와서 가끔 외롭다. 그 말을 듣고 김 대리는 고민에 빠졌다.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결국 사람 사는 데는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으니까. 세 번째 후보 부산 해운대 바다와 도시의 완벽한 조합. 세 번째는 부산이었다. 부산 중에서도 해운대. 김 대리는 출장 때문에 몇 번 내려갔는데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데 살면 은퇴해도 우울하지 않겠는데? 서울 사람들한테 부산은 너무 멀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비행기로 김포공항에서 50분, KTX로도 2시간 30분이면 도착한다. 게다가 해운대는 병원, 백화점, 마트, 영화관, 도서관, 문화센터, 해수욕장, 요트장까지 다 있다. 도시 생활의 모든 편리함과 바다의 여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실제로 은퇴 후 해운대 마린시티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62세 최 부장님은 이렇게 말했다. 난 사람들 북적이는 게 좋아. 그리고 여기 있으면 서울 안 부러워. 해운대 바다 보고 센텀시티 가서 쇼핑하고
친구들하고 횟집 가고 삶이 질리질 않아. 물론 단점도 있다. 해운대는 부산 내에서도 집값이 비싸다. 하지만 김 대리는 생각했다. 은퇴 후 내 인생 마지막 2030년을 행복하게 산다면 돈 쓰는 게 아깝진 않겠지. 전문가의 한마디,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김 대리는 결국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남양주의 현실적 균형, 속초의 자연과 여유, 부산 해운대의 화려한 도시 바다 라이프. 모두 매력적이지만 정답은 없다.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결국 중요한 건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지 정하는 겁니다. 외로움이 가장 싫다면 가족과 친구 가까운 곳을, 건강이 최우선이라면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을, 평생 바다를 꿈꿨다면 바닷가를. 사람마다 삶의 우선순위는 다르니까요. 김 대리도 요즘은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어디서 살든 결국 중요한 건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겠지. 그는 오늘도 출근길에 지하철 창밖을 보며 은퇴 후의 자신을 떠올린다. 바닷가를 걷고 있는 자신, 북한강 자전거길을 달리는 자신, 혹은 해운대에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자신을. 당신이라면 어디를 고를 것 같은가? 어디든 좋다. 당신이 그곳에서 내가 진짜 살고 싶었던 삶을 살 수 있다면 말이다. 사실 은퇴 후 살 곳을 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공기 좋고 물가 싼 곳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은퇴 설계 전문가 입장에서는 4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라고 말한다. 바로 의료 접근성, 교통 편의성, 생활 물가,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다. 예를 들어보자. 1. 의료 접근성 병원까지 30분 넘게 걸리면 은퇴 후 불편이 시작된다. 통계적으로 60대 이후에는 2명 중 1명이 만성질환을 가진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은 물론이고 관절염, 디스크, 백내장 등도 점점 흔해진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집에서 대형 병원 또는 대학 병원까지 차로 30분 이내, 최소한 종합병원은 15분 이내가 이상적이다. 실제로 남양주는 서울 아산병원, 삼성병원까지 40분 내외, 남양주 현대병원이나 한양대 구리병원은 15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속초는 속초의료원, 속초보강병원이 있고 강릉 아산병원까지는 차로 약 50분 정도 걸린다. 부산 해운대는 말할 것도 없다. 인근의 해운대백병원, 센텀병원, 부산대학교 병원차로 30분 등 대형 병원이 몰려 있다. 의료 접근성은 당장 60대에는 체감이 적어도 70대 중후반부터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그러니 집을 보러 갈 때는 꼭 병원까지 가보는 동선을 체크해 두길 권한다. 2. 교통 편의성 손주들이 찾아올 수 있어야 외롭지 않다. 은퇴 후 외로움으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공통된 한마디가 있다. 손주들이 안 오니까 심심하고 나도 서울 가는 게 일이야. 속초를 예로 들어보면 KTX 강릉선 연장으로 청량리-속초 구간이 약 1시간 30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현재는 서울 동서울 터미널에서 속초까지 시외버스로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부산 해운대는 KTX를 타면 서울역-부산역이 2시간 30분, 거기서 해운대까지는 지하철로 3040분 정도 소요된다. 남양주는 경의중앙선, 경춘선, GTX-비예정 덕분에 교통의 메리트가 크다. 서울 청량리역까지 2030분이면 가능하고 차량으로는 강동권 진입까지도 3040분 정도다. 은퇴 후 교통이 중요한 이유는 손주들이 놀러오기 좋고 본인도 문화생활이나 지인 모임에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차가 없을 때도 대중교통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두자. 3. 생활 물가 생각보다 지방이 싸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이 흔히 지방은 물가가 싸다고 생각한다. 부분적으로 맞지만 대형 마트가 적거나 택배 배송비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속초나 강릉 같은 관광지는 오히려 식자재 가격이 수도권보다 비싼 품목도 있다. 남양주는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수도권과 동일한 인프라가 있고 배달앱도 거의 서울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부산 해운대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서울보다 음식점, 택시, 대중교통 요금은 저렴한 편이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모두 가보고 생필품과 외식 비용, 병원 진료비 수준을 미리 조사해보는 것이 좋다. 실제로 내려가서 생각보다 생활비가 줄지 않는다며 후회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4.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 외로움이 가장 무섭다. 마지막으로 많은 은퇴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다. 평생 회사를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온 사람이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시골 마을에 가면 적응이 어렵다. 특히 남자들이 이런 외로움에 더 취약하다고 한다. 실제로 65세의 강원도 홍천으로 귀촌한 한 남성 사례가 있다. 서울에서 35평 아파트를 팔고 홍천에 200평 땅에 주택을 지었다. 하지만 3년 만에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왔다. 이유는 단순했다. 처음엔 경치가 좋고 공기가 맑아서 좋았는데 점점 사람 만날 일이 없으니까 미칠 것 같더라.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한다. 은퇴 후에도 기존 친구, 동문, 동호회 등과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다. 아니면 새로운 동호회나 모임이 많은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남양주, 해운대, 속초 모두 은퇴자, 커뮤니티가 활발한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속초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인들과 교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결론. 은퇴 후 지역 선택, 이런 순서로 고민해보자. 마지막으로 실제 은퇴 컨설팅 현장에서 제시하는 지역 선택 4단계 체크리스트를 말해주겠다. 내 건강 상태와 의료 접근성 필요도 파악하기. 만성질환 여부, 앞으로의 건강 리스크 고려. 가족 친구 손주와의 거리와 교통편 확인하기. 한 달에 최소 23회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자문. 생활 물가 수준, 특히 생필품과 외식비, 병원 진료비 비교하기. 전통시장, 대형마트, 병원, 식당을 직접 가보는 현장 답사가 필수. 그 지역에서의 하루 일과를 시뮬레이션 해보기. 아침부터 밤까지 무슨 운동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뭘 먹을지 그려보라. 김 대리는 오늘도 퇴근길에 생각한다. 남양주에서 자전거 타고 속초에서 회 먹고 해운대에서 커피 마시고 어디든 좋다. 중요한 건 내가 그곳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지니까. 은퇴 후 지역 선택은 결코 집값이나 풍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남은 30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선택임을 꼭 기억하자.